며느리 가족 여행을 떠난 날 70이 넘은 시어머니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평생 모은 전 재산까지 들고 감쪽같이 사라진 시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그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슬픈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과 뒤늦게 그 의미를 깨달은 가족들의 후회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윤정 씨의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가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댁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저 텅 빈 집 그 자체였습니다. 가구는 사라지고 장롱도 그릇장도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여러 해를 살아온 흔적이 전부 지워진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 공허함의 한가운데 낡은 마루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하다. 나 찾지 마라. 건강해야 한다. 너희 시어머니가. 몇몇 글자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 씨는 목골대가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영영 돌아오지 않을 각오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윤정 씨의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떠나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린 건지. 그 해답을 찾기까지 그녀는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윤정 씨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도 함께 가시죠라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난 됐다. 나는 이런 데 가면 오히려 피곤하다. 너희끼리 다녀오거라. 말은 단호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잔소리도 하고 손주들 여행할 때 챙길 것들을 몇 번이고 확인할 뿐인데 그날은 마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윤정 씨가 짐을 차에 싣고 집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윤정 씨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고 애들 잘 챙기고 너도 잘 쉬고. 마치 마지막 당부처럼 길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말투였습니다. 윤정 씨는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의 기분이 이상한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끝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떠나기 전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두려는 듯한 애틋함이 시어머니의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비닐봉지 찢는 소리. 윤정 씨는 출발 준비하시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깊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정리하며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몇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윤정 씨 가족은 제일 먼저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하고 뛰어들어가자 윤정 씨는 재빨리 챙겨온 간식을 내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3초도 안 되어 윤정 씨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장롱이 있던 자리엔 먼지만 떠다녔습니다. 식탁과 의자도 없었습니다. 옷장 문은 빠져 있었고 안은 백지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몇 년을 키워온 초록 화분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 씨의 남편은 방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시어머니의 비상금 서랍,
통장들이 있던 서류함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거실 바닥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미안하다. 나 찾지 마라. 윤정 씨는 숨이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던 시어머니가 왜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걸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 재산 다 털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집도 금매로 내놓고 팔았대. 윤정 씨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걸 혼자서. 그날의 충격은 온 가족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CCTV를 뒤지고 은행 출금 기록을 조사하고 시어머니가 잠시 만났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요? 그럴 뿐 아닌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흔적은 한 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은 자리에서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자리였던 식탁의 빈자리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손주는 매일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그때마다 윤정 씨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할머니 금방 오실 거야. 하지만 윤정 씨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 남긴 짧은 말들, 그날의 멍한 표정, 떨리는 손끝, 모든 퍼즐이 뒤늦게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왜 떠난 걸까? 며느리로서 윤정 씨는 매일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여행 가는 게 부담이었나? 억지로 혼자 두고 간 게 잘못이었나? 그때 왜 이상하다고 느끼고도 그냥 넘겼을까? 잔잔한 후회와 죄책감이 한밤중마다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 또한 마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하루의 일이 아닌 어머니라는 존재가 집안 곳곳에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놓여 있는 빈 의자 한 개, TV 앞 낮은 의자, 창가에 놓였던 작은 화분 자리. 그것은 마치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윤곽선이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허전함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왜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은 어느 날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넣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훌쩍였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나 봐. 여행 가기 전에 엄마 표정이 좀 이상했는데 그때 내가 잡았어야 했어. 윤정 씨는 남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당신 잘못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분 마음에 무슨 큰 고민이 있었던 거겠죠. 속마음조차 우리에게 말하기 힘드셨던 그런 고민. 하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거래 흔적도 연락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처럼. 윤정 씨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모를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글자마다 묻어있는 고단함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나 찾지 마라. 그 문장은 나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로 인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던 날, 윤정 씨는 집에서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서. 순간 윤정 씨의 심장이 누군가 잡아당기듯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윤정 씨의 손에는 이미 땀이 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윤정인데요. 시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보호센터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오셔서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정 씨는 부엌에서 식탁까지 단 3미터를 걸어가는데도 다리가 굳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차 키를 들었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가보자. 가는 내내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늘어선 그림자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 맞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잘만 계셨으면. 윤정 씨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둘 다 마음속에서는 혹시 아닐까, 혹시 늦었을까라는 공포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센터는 시 외곽 쪽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진 복도를 걷는 동안 윤정 씨의 심장은 마치 가슴을 찢고 나오려는 듯 뛰었습니다. 센터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인데 아마 댁의 시어머님이 맞을 겁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하세요. 윤정 씨와 남편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구석에 작은 의자 하나,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 희미하게 말라있고 옷은 수수하고 낡아 있었지만 윤정 씨는 그 모습만으로도 시어머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짝임이 거의 사라진 눈동자. 하지만 그 속에 윤정 씨를 알아보는 듯한 아주 작은 흔적이 스쳤습니다. 윤정이냐? 윤정 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시어머니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혼자?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윤정 씨의 뺨에 닿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을 더듬는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그 말에 윤정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센터 상담실에서 담당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몇 달간 기억 혼란이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정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이 점점 잊혀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족에게 폐를 끼칠까 두려워 혼자 사라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식들에게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말이죠. 윤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가 기억을 잃기 전에 가족과 거리를 두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윤정 씨가 시어머니에게 조심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처음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났어. 그 다음엔 물건 두는 걸 잊고, 살림도 자꾸 헷갈리고, 그러다가 너희 얼굴도 언젠가 잊을까봐. 윤정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너희한테 보여주기 싫었다. 그 말은 윤정 씨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고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윤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 힘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을 닫아 꺼내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진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너희 아버지였어.
그 말에 남편은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많이 힘들었어. 너희가 그 모습을 얼마나 힘들게 받아들였는지 나는 그걸 다 지켜봤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너희가 똑같이 겪을까봐 겁이 났다. 윤정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남편은 몇 년 전 치매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몇 년은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곁을 지키며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시어머니에게 큰 두려움을 남겼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내 아버지 돌보면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어. 매일매일 남보다 더 멀어지는 남편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윤정 씨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억 때문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그걸 너희에게 안 주고 싶었어. 그래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 순간 윤정 씨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전 재산은 왜 정리하신 거예요? 왜 그런 큰 결정을 혼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병원비라도 남겨두고 싶었어. 나중에 내가 길에서 쓰러지면 누가 날 데려가려면 돈이 조금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을 왜 혼자 했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엄마 챙길 수 있었는데 왜 혼자서 떠날 생각만 했냐고. 시어머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했으면 해서. 나 때문에 또 울지 않게 하려고. 난 정말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은 두 사람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한 그날, 남편은 보호센터 밖 복도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몰랐다. 우린 도대체 뭐 한 거야? 윤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걸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가 모른 게 죄라면 어머니는 그걸 바라셨던 것일 수도 있어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짐 될까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윤정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어머니가 혼자였던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채워드리자. 그 말에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놓지 말자. 엄마가 다시 도망갈 수 없게 우리가 꼭 잡아야 한다. 센터에서 집까지 돌아오는 차 안. 조수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는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계속 살폈습니다.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겹겹이 묻혀 있었습니다. 불안, 후회, 안도, 그리고 또다시 불안. 한참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나 데리고 가는 거니? 윤정 씨는 뒤돌아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 집은 여기예요. 저희랑 같이 가는 집. 시어머니는 창밖에 시선을 떨구며 임금처럼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 또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면 어쩌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다시 가르쳐주면 되지. 엄마는 그냥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윤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하게 아파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버티며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 시어머니가 집을 떠났던 그날 밤, 이런 두려움 속에서 홀로 길을 나섰을 걸 떠올리니
갑자기 속이 뒤집히듯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시어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윤정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그대로예요. 그동안 정리 안 했어요. 어머니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침대도 새로 안 바꿨어. 엄마 이불도 세탁해서 그대로 놔뒀었어.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날 기다렸어? 윤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천천히 모셨습니다. 방 안은 여행 전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패딩, 낡은 손가방, 할아버지 사진이 담긴 액자까지. 시어머니는 액자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나 원망하진 않겠지? 나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줄 알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강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돌아온 거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와 울음이 동시에 밀려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부엌에서 들리는 조용한 숟가락 소리, 아이들의 어수선한 발소리, 예전에 익숙하던 모든 소리가 이제는 마치 처음 듣는 듯 낯설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윤정 씨는 물 한 잔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너무 마르면 잠도 잘 안 와요. 시어머니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근데 혹시 내가 밤에 깜빡하고 돌아다니면 나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요즘 기억이 자꾸. 윤정 씨는 시어머니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때는 그냥 저한테 오세요. 화내지도 않을 거고 놀라지도 않아요. 같이 해결하면 돼요. 시어머니는 순간 눈물을 참듯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떠났던 건데 이제는 돌아온 게 괜찮은 걸까? 윤정 씨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떠난 건 어머니 선택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두려움과 싸우지 않도록 옆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물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윤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윤정아. 내가 널 며느리로 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다. 윤정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안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윤정 씨와 마주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무섭네. 손주도 매일 할머니에게 할머니 안녕 하며 안기고 남편도 출근 전마다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표정 뒤에는 작은 혼란들이 여전히 스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화장실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들어가세요? 여기가 내 방인가? 윤정 씨의 마음은 아팠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긴 화장실이고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순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헷갈렸구나, 나 참. 윤정 씨는 활짝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헷갈리면 또 알려드리면 되죠. 어머니가 저보다 더 자주 헷갈리셔도 환영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 너는 어찌 이렇게 말 하나하나 예쁘게 하냐? 윤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있었다면 이런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전 재산의 흔적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은행과 기관을 수십 군데 전화하고 부동산도 찾아보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거래한 기록까지 다 추적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 전 재산을 거의 현금으로 인출하신 후 일부는 기부로 사용하셨습니다. 남편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기부요? 누구한테요? 이 지역 돌봄 단체와 무료 진료센터에 일정 금액을 전달하셨네요. 윤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남겨진 돈을 누군가에게 도움되게 하려고 그런 건가?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상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쓰여지기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윤정 씨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큰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구나.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얼마나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했으면.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혼자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게. 며칠 후 윤정 씨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가볍게 흔들고 꽃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가의 벚꽃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윤정아, 세상이 이렇게 예쁜데 왜 나는 그동안 이걸 못 봤을까? 윤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볼 수 있잖아요. 함께요. 시어머니는 벚꽃가지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